우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는 북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핵위기 대응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삼성 장군 출신의 한기호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 가경입니다.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NLL 전술 조치선을 넘어와서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해상 완충구역 내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입니다. 단거리, 중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북한이 작은 일에도 발끈해서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소형화, 경량화한 전술핵무기의 공격 목표가 대한민국의 항구와 공항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면서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입니다. 소련 제국이 붕괴할 때 우크라이나의 핵무력은 세계 3위 수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영국이 제공한 안보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전면 포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994년 러시아, 미국, 영국과 체결한 부다페스트 협약입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점령했을 때 미국과 영국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금 푸틴이 핵 사용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미국과 영국, 나토 어디도 핵 반격을 명시적으로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실제로 전술핵을 사용해도 미국과 나토는 핵 반격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비책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군사 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자유주의 연대의 결속을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북한의 판문점 무력 도끼 만행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약이다.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와 군이 북한의 대남 무력 도발에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한미 군사 공조 체제를 견고히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은 한기호 의원입니다. 북한의 핵 공갈에서 이제는 핵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 가시화된 무기 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는 당정 협조의 핵심을 두겠습니다. 정부가 설사 빠뜨린 것이 있더라도 다 챙겨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찾아서 제도 보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부 조직에서도 북핵에 대응해서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건의해서 조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무기 체계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가 소홀히 한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이번 예산 국회 안에서 챙겨서 넣겠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챙겨가는 데 중점을 두면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둘러싸고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구속된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와 쌍방울 사이를 오가며 16개에 달하는 대북 사업을 추진하고 수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았습니다. 출처도 불분명한 수십 점의 북한 그림을 밀반입해서 창고에 쌓아두고 있었고 쌍방울 고위 간부와 합작으로 직원 60여 명을 동원해서 중국을 통한 쪼개기 대북 송금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태협 회장이 가상화폐 10억 개를 만들어
이재명 대북 코인이라고 판매하고 북한 화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아태엽 간부 및 회원 50여 명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당선을 위해 지방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까지 펼쳤습니다. 북한, 쌍방울, 이재명 대표가 공동 키워드인 이 단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무슨 목적으로 활동했는지 이를 통해 수혜를 본 사람들은 누구인지 정모가 밝혀져야 합니다. 평화를 포장지 삼아 혈세로 연명하는 대북파리 ATM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척결해야 합니다. 마약이 최근 빠른 속도로 우리 국민의 삶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 마약의 밀수 단속량이 18.4배나 증가했습니다. 식약처가 전국 27개 하수 처리장을 검사해보니 모든 곳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막는 억제 정책도 중요합니다. 최근 10대, 20대 마약 사범의 증가도 예방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신종 마약에 대해 재밌게 놀 때 쓰는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는 더욱 열악합니다. 국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매년 40%에 달하고 지난해 전체 마약 사범 1만 6천여 명 중에 약물 중독 재활센터에서 치료받은 수용자가 18명에 불과합니다.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안을 같은 무게로 다루며 정책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념식 비대위원입니다. 감사원은 10월 1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점검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직무유기,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는 총 2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면 조사 요구를 하였지만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리한 짓이라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을 부정하면서 검찰 조사를 거부했네요. 검찰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챙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검찰도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것이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수사를 촉구합니다. 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이 과거에 남긴 이 말을 스스로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에 대한 무례를 범하지 말고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묻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는 왜 불참했는지, 해당 공무원이 희생당한 이후 무려 9시간 50분이 지난 후 대면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했는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기에 정부가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는지, 그리고 대통령의 아무런 지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해당 문건을 삭제했는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겸용문건 관련 의혹,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서도 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수차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구속된 이상직 의원과 관련이 있는 타이 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까지 문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서면 조사조차 무리한 짓으로 치부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스스로 떳떳하다면 당당히 진실규명에 앞장서야 할 것이고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6년 직접 언급한 말을 그대로 전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김종혁입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죄를 지은 자들이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부라리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온갖 미사역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미화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그럼 핵을 가진 나라와 전쟁을 할 것이냐고 겁박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한미일이 벌인 해상훈련을 극도의 친일이라는 둥, 친일 국방이라는 둥, 교활한 친일몰이로 본질을 호도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처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이 안간힘을 쓰며 가리고 덮으려 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민주당은 고함을 치고 우격다짐을 해가며 국민들 앞에 진실이 폭로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거짓말,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자행된 왜곡과 날조,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산더미 같은 의혹들은 결국에는 모두 진실이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말 돌리기와 협박을 섞어가며 진실을 호도하고 적반하장을 일삼는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끝까지 이들의 권력형 비리와 기만을 폭로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년간 재임 기간 동안 이 소임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2020년 9월 대한민국 국민이자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측에 의해서 총살되고 화형당하는 끔찍한 일이 한반도에서 벌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0년 9월 21일 12시 51분에 이대준 씨의 실종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2일 18시 36분에 대통령께 최초로 서면 보고되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상 추락으로 인한 표류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22시에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매뉴얼에 따른 최초 상황 판단 평가 회의도 열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안보실은 대북 소통을 책임지는 통일부와 어떠한 정보 교류 및 보고도 하지 않고 보고라인에서 배제했습니다. 이 3시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어디에 계셨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시간 후에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지금 현재 감사원의 조사 결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증거 조작으로 인한 월북몰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훈 전 안보실장은 당시 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했었는데 우리 선박에 구명조끼의 수량 변화는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한자가 새겨진 즉 중국산 구명조끼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쪽의 CCTV 사각지대에 이대준 씨가 슬리퍼를 벗어놓고 바다로 뛰어들었다고 했지만 보고서에는 서쪽 CCTV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말도 없었고 그 슬리퍼가 이대준 씨 거였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또한 이 씨가 타고 있었다는 부유물도 대한민국 선박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확인 사실을 갖고 기존 증거도 은폐해 가면서까지 문재인 정부는
월북몰이를 위한 인위적 노력을 다했습니다. 더더군다나 발표하는 시점에는 이재준 씨가 도박을 했다느니 정신공황을 앓았다는 등 하면서 인격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입니다. 급기야 민망이는 선거 유세 당시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서 이 사건을 국가가 반드시 밝혀달라고 부탁까지 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고 약속까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약속까지 했습니다. (2022년) 감사원의 결과로 6월 16일 결국 14시에 감사원은 그가대 감사 결과 해경 및 국방부에서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계 주무장관 2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 조사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3시간 동안 당신의 행적을 밝힐 수 없다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없었던 그러한 국가가 됩니다. 또한 106건에 달하는 첩보와 증거가 조작 왜곡되고 월북몰이가 실시되었다면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종전협정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의 소나기에 방치하고 총살당하고 화형당하게 했다면 이는 분명한 반역 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약 대통령의 반역 행위를 묵인한다면 대한민국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검찰 수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해 줄 것을 의뢰하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